반갑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TV나 보도 매체 보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로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차 감염자가 나왔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8개 나라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WHO에서 오늘 날짜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어떤 분들은 공포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 간의 이동을 금지한다든지 사람 간의 이동,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심하라 이겁니다. 확산 방지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행스럽게도 공기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공기적으로 나오면 3일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감염되느냐? 비말 감염입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침 속에 바이러스가 묻혀 있겠죠.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럼 감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손 잘 씻으시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치사율이 2.27%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정상적으로 면역력이 작동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명이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정말 안 좋은 2명 내지 3명 정도만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감염됐다 하더라도 면역력을 조금 증강시켜 놓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 C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 있어서 인터페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물질을 만드는 인터페론의 원료 물질인 비타민 C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를 하고 손을 씻고 했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면역력이 작동합니다. 1차성 면역으로서 세포성 면역이 작동합니다. 열심히 바이러스를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마크로파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킬러 세포가 나오고 기타 등등 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항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이 중요한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2차성 면역을 유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체를 만들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항체를 만들 때는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졌다 하게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종결인 거죠. 하지만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몸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성 세포성 면역이 작동하는 거죠. 이때 항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제가 조금 어떻게 비타민 C에 의해서 인터페론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차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세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체의 정상적인 둘 세포인데 하나는 이 정상적인 세포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세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감염되지 않은 세포가 있습니다. 인접해 있겠죠. 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껍데기에서 분리돼서 유전자가 나옵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를 그랬죠. 이 RNA가 우리 인체 세포에 인간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DNA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체 세포의 DNA의 정상적인 유전자를 셧다운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 기능을 없애버리고 바이러스의 껍데기를 만든다든지 바이러스의 RNA를 만드는 쪽으로 기여를 해서 이 껍데기와 RNA가 하나에 똘똘 싸지게 되게 되면 다시 바이러스가 수천 개씩 만들어져서 외부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포는 죽겠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세포가 이렇게 튀어나온 바이러스가 다시 정상 세포를 감염시키고 또 죽이고 또 튀어나오고 죽이고 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인체는 점점 질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포가 감염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모든 기능은 정지하지만 이 세포가 바이러스 몰래 딱 하나만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내는 물질이 뭐냐면 정말 숨어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인터페론입니다. 그럼 인터페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비타민C가 세포 내에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을 만들 수 있는 비타민C만 많으면 인터페론이 나오겠죠? 그럼 인터페론 나오게 있으면 아직 감염 안 된 정상세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옆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구나 하고 이미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그랬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감염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계속 세포를 막아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모든 바이러스를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면역 반응이 종결되고 깨끗하게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터페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페론을 만들 수 있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주기를 권장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다시 요약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가 공격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세포성 면역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서 비타민C만 충분하면 인터페론이 나오게 된다. 인터페론에 의해서 다른 정상세포가 감염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모든 반응들은 종결이 된다. 깨끗한 상태로 없던 것처럼 되어버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할 때는 인터페론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응급 처방으로 약 처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미플루입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는 타미플루보다 부작용도 없고 엄청나게 효과적인 인터페론을 만들 수 있는 바로 원료 물질이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